최근 아이폰 15의 출시일이 가까워지면서 여러가지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부터 카메라까지 아이폰 15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이폰 15는 과연 어떤 디자인과 스펙으로 출시될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9to5 맥과 폰 아레나 등 여러 매체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류와 네이밍입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6.1인치의 일반, 6.7인치의 플러스, 그리고 6.1인치의 프로와 6.7인치의 울트라, 이렇게 총 4종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작과 화면 크기와 종류는 비슷하지만 네이밍이 다른데요. 바로 울트라이죠. 전작의 6.7인치의 프로 맥스로 불렸던 네이밍이 이제 울트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애플은 이전에 M1 울트라 칩셋과 애플워치 울트라를 통해서도 울트라라는 네이밍을 선보였는데요. 이 울트라 라인은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적용된 대신 가격도 그만큼 더욱 높아졌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선 신기술을 보여주며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울트라라는 새로운 고가 라인업이 완성된 거죠. 아이폰 15의 울트라 역시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바로 카메라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 처음 탑재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전면 화면에 있던 기존의 노치의 크기를 줄이고 상단 부분과 떨어뜨려 타원형의 섬처럼 분리한 디자인인데요. 이곳에는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센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는 여러가지 알림이나 앱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어 실용성이 강화되었는데요. 아무런 기능이 없이 자리만 차지했던 노치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전작 아이폰 14에서는 프로 시리즈에만 탑재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전 라인업 모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경험해보려면 값비싼 프로 시리즈를 구매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얇아진 베젤입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는 베젤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베젤이란 스마트폰의 전면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부분을 뜻합니다. 이 베젤이 얇을수록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최근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의 전면 베젤은 1.55mm로 전작 아이폰 14의 2.17mm의 베젤보다 약 25% 줄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1.95mm의 베젤보다도 더 얇은 수치이며 심지어 꽤나 얇은 베젤로 유명한 샤오미 13의 1.8mm의 베젤보다도 더 얇은 베젤인데요. 이렇게 줄어든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의 베젤은 좀 더 시원한 개방감과 세련미를 돋보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폰 15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동일한 베젤 크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는 티타늄 소재 도입입니다. 아이폰은 아이폰 10부터 전작까지 프로 시리즈에는 측면 테두리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이번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에는 티타늄 소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쓰인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긴 하나 스크래치에 약하여 케이스 없이 사용하다간 금방 스크래치 투성이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무게 역시 일반 모델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에 비해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티타늄 소재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극복했는데요. 티타늄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이런 강점을 가진 티타늄 소재를 애플은 애플워치 울트라에서도 사용했었는데요. 이 애플워치 울트라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애플워치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덜하고 투박한 면도 있어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티타늄 소재는 가격이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의 가격은 어느 정도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하면 티타늄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스크래치에 강하고 가볍지만 고급감이 다소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칩셋입니다.
전작 아이폰 14에서 일반과 플러스는 A15 칩셋, 프로 시리즈는 A16 칩셋을 사용하여 아이폰 최초로 같은 시리즈에서 칩셋이 완전히 다른 칩셋 급나누기가 적용된 시리즈였는데요. 이렇게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가속화되었던 칩셋 급나누기는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이폰 15 일반과 플러스는 전작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 탑재되었었던 A16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고,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는 A17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to5Mac에 따르면 이 A17 칩셋은 성능 향상보다는 배터리 타임 늘리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좀 더 좋은 전력 효율을 가진 A17 칩셋으로 인해 아이폰 15 일반과 플러스보다 프로와 울트라가 좀 더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는 램 용량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칩셋뿐만 아니라 램 용량도 다른데요. 일반과 플러스는 전작과 같은 6기가의 램 용량이 탑재될 예정이며, 프로와 울트라는 8기가의 램 용량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작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가 6기가였던 걸 감안하면 2기가의 램 용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로써 갤럭시 S23, S23 플러스와 동일한 램 용량이 되었습니다. 한때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의 램 용량이 2배씩 차이 나던 것을 생각하면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 15 프로나 울트라는 매우 상징적인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이폰 15에서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적용될 거라는 소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은 마치 아이폰 8의 홈 버튼처럼 탭틱 엔진을 통해 실제로 눌리는 물리 버튼이 아닌 진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능인데요. 애플은 아이폰 15의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의 물리 버튼을 모두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시러스 로직사의 HPMS라는 고성능 혼합 신호칩을 탑재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높은 비용과 제조의 복잡성이 야기되어 안타깝지만 이번 아이폰 15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러스 로직사의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이 제품에 대한 고객의 향후 계획에 가시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내부 모델에서 이 부품 관련 수익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에서 자사의 칩셋을 채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품에 대한 수익은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아쉽지만 이 기능은 내년 아이폰 16에서나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액션 버튼입니다. 아이폰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벨소리 무음 스위치를 통해 벨소리와 무음을 즉각적으로 스위칭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이 스위치가 버튼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버튼은 단순히 벨소리와 무음을 스위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액션 버튼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예전에 애플워치 울트라에서도 선보였던 기능으로, 애플워치 울트라에선 액션 버튼에 원하는 기능을 지정하여 손전등, 스톱워치 등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역시 액션 버튼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카메라를 실행한 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촬영 버튼이 되기도 하고, 별도의 옵션을 통해서 벨소리와 무음의 스위칭 버튼이 아니라 잠금 화면에서 액션 버튼을 연속으로 2번 눌러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스위칭에서 버튼 형식으로 바뀜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머니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버튼이 눌러져 무음에서 벨소리로 바뀌어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기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벨소리 무음 버튼은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과연 애플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4800만 화소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아이폰 최초로 4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센서가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폰 14 일반 플러스는 1200만 화소였죠. 그러나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선 전 라인업 모두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채택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같은 4800만 화소라도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의 센서가 일반과 플러스보다
좀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마디로 아이폰 15 프로와 울트라의 광각 센서가 일반과 플러스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좀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10번째는 가변 광학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폰 15 울트라는 프로 모델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가변 광학줌입니다. 가변 광학줌이란 스마트폰 카메라로 줌을 했을 때 가변 광학줌 구간에는 전문 카메라처럼 디지털 줌이 아니라 실제 광학줌이 되어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화질로 줌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전 아이폰 13과 14도 광학 3배 줌을 지원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광학 3배 줌이 넘어가면 디지털 줌으로 변경되어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디지털 줌은 강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15 울트라는 3배에서 6배 줌까지 광학 줌이 지원되어 이전의 디지털 줌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촬영이 가능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대 광학 6배 줌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디지털 줌의 범위도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전작은 디지털 줌까지 사용하여 최대로 당기면 사진은 15배 줌, 동영상은 9배 줌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이젠 아이폰 15 울트라의 광학 6배 줌을 이용하면 갤럭시 S 울트라처럼 100배 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아이폰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를 더욱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애플은 국내 회사인 LG이노텍에게 관련 부품을 요청했고 LG이노텍은 광학줌 카메라 생산을 위해 지난해 말 1조 6,50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아이폰 15 울트라의 가변 광학줌 적용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공연장이나 스포츠 등 기타 좀 더 멀리 있는 사물을 많이 촬영하신다면 아이폰 15 울트라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SB-C 타입입니다. 이유는 애플에게 아이폰에 USB-C 포트 탑재를 권고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블룸버그나 구어밍치 등 모든 유명 매체와 팁스터들이 차기 아이폰에 USB-C 포트가 탑재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만큼 아이폰 15 시리즈의 USB-C 포트 탑재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USB-C 포트가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앞으로 아이폰에 USB-C 타입을 탑재함으로써 어떤 변화와 성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전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전 아이폰 14의 일반 모델은 최대 25W, 프로 모델은 최대 29W까지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아이폰 15에 USB-C 타입이 적용되면 최대 100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USB-C 타입의 높은 전력을 활용하여 최대 충전 속도가 40W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전작보다 충전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죠. 또한 아이폰 15 프로나 울트라의 경우 아이패드 프로처럼 썬더볼트 3까지 지원된다면 초당 최대 40Gbps까지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 모두 같은 USB-C 타입을 사용하지만 프로, 에어, 미니 등을 전송 속도로 급나누기를 한 전례를 보아 아이폰 15 일반과 플러스의 경우 프로나 울트라 모델에 비해 전송 속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아이폰 15는 USB-C 포트를 탑재하여 충전 속도와 전송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아이폰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아이폰 영상 중 가장 긴 영상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서 말씀드릴 게 많았다는 반증이죠. 아이폰 10 이후로 6년 만에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소재를 변화한 것과 초기 아이폰부터 아이덴티티 같았던 벨소리 무음 스위치를 버튼으로 바꾸는 등 이번 아이폰 15는 정말 역대급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독보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변화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앞으로 국내 브랜드인 갤럭시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폰과 갤럭시 둘 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아이폰 15의 출시일이 조금 더 남은 만큼 더 추가적인 새로운 기능이나 디자인에 대한 소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아이폰 15을 매우 기대하는 만큼 추후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